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시험대에 오른 중국 부동산 2위 헝다 파산 위기, 부동산, 금융, 동반 파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재벌인 헝다의 파산설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부동산 위험은 헝다그룹의 위기설로 중국의 부동산의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지방정부의 부채, 해외 인수 합병 등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왜 생겼느냐? 부동산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공동부유입니다. 이 공동부유가 쏘아올린 부동산 위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 9월 15일 날 17.38 홍콩달러였던 헝다그룹의 주식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다가 보세요. 4월부터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4월부터 꺾이는데 왜 꺾이냐?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동부유, 쌍감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동부유가 부동산 위기를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부유란 인민이 함께 부유해졌다라는 뜻으로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중국 공산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정책의 슬로건이죠. 개혁개방 이후 일부 지역, 일부 사람을 먼저 부자로 만들자고자 하는 덩 샤오핑의 선불론에서 이제 중국 경제정책의 초점이 이동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덩 샤오핑은 선불론, 먼저 부해지고 그 낙수 효과로 주변이 부해진다라는 거죠. 보통 지금 자유경제주의에서는 선불론이 거의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덩 샤오핑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불론을 따라갔는데 공산주의는 지금 공동부유라는 거죠. 모두 다 잘 살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모두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지금 집권층에서는 굉장히 잘 살고 이렇게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져 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라고 불리는데 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관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루머에는 선을 그었지만 전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대형 민영기업인 헝다가 만약 파산할 경우 부실 채권의 위험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 아까 언급했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헝다그룹에서 지금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물려 있죠.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 돈이 물려 있는 게 이 헝다그룹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이 부동산에 꼬라박았던 이 은행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공동부유를 밀어붙이고 있는 탓에 헝다의 위기가 지금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산 사람은 잘 산 대로, 못 산 사람은 못 산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을 누르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지금 기부금도 내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정체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중국 정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파산설에는 부인하고 있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데 14일날 현지 관영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전날 밤 성명을 내고 최근 인터넷에서 떠드는 자사 파산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을 다해 부동산 시공 현장을 다시 가동하고 고객들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등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다시 보세요. 이 행간을 정말 읽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해서 부동산의 시공 현장을 다시 가동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시공 현장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지장이고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껏 고객들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행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회사의 자금난, 매우 어려운 상황, 이것은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쉬자인 회장은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지금 부동산 사업이 모태예요. 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자동차 사업까지 아루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러나 헝다의 주 업종은 부동산이죠. 여기에 금융까지가 주 업종이에요. 지금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해보고 있고, 에버그란데 전기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죠. 여행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슈 회장은 2017년도죠. 포브스에서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재력가입니다. 이후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마와텅 텐센스 회장 등 IT 건물들에게는 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대표하는 건물 중에 한 명이죠. 과거 차입에 의존해서 부동산 사업을 벌이던 헝다는 최근 수년간 자동차 등 신사업에 수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행을 했는데 자동차도 지금 적자예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적자가 있고,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부를 지금 다방면으로 그 사업을 쪼개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만큼 좋은 건 없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부동산 업계는 얼마나 어려울까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어려워진 이유, 가장 큰 것은 중국 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공동 부유의 효과예요.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사람만 벌게 하는 건 아니라 공동으로 벌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에게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금융대출 문턱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헝다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 전반의 사업 환경이 급속히 나빠졌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 업체들도 자금 조달이 어렵게 하고 주택 수요자들에게도 금융 대출 문턱을 높게 해서 이것을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격 자체를 낮춰버린다라는 거죠. 가격 자체를 낮춰버리면 이전에 커다란 갭 차이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부동산 업체들이 이 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부동산 수요자들이 금융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여력들이 없고, 그러면 수요가 부족하죠.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선 차이에서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 정부가 작년 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마지노선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줄이 급속히 말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태는 언제부터 일어났냐? 작년 말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헝다그룹의 지금 주가 현황을 보면 작년에 거의 고점을 찍었고 지금 꾸준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줄을 말리면서 이득성 그리고 수익성, 이것이 나중에 떨어졌다라고 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헝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유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의 회수에 나타나면서 지금 대다수의 부동산 업체들을 비롯한 헝다도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국유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어요.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는데 이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딱 쥐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업계들의 자금난이 시작이 됐고, 이것은 헝다그룹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작년 말 기준 이 회사의 총 부채는 1조 9,700위안, 다시 말하면 358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이렇게 그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데 헝다그룹은 디폴트, 말하자면 파산을 선언을 할까라는 것이죠. 헝다그룹은 아직 본격적인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의 원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일단 자기가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안 주고 이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쬐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극비하는 최근에는 헝다 계열 투자회사인 헝다차이프가 최근 만기 도래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채 현금 분할 지연지급, 그 다음에 부동산 현물 대체 상환,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땅으로 줄 것이고 아니면 현금을 분할해서 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회사 자금난이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헝다그룹은 거의 막판까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불안이 커져가고 있죠. 현재 헝다의 채무자들이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AFP통신에 의하면 이날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헝다그룹 본사의 협력업체 관계자 그리고 투자자 6, 70명이 몰려와서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헝다의 사업 정상화가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는 공동부유를 통한 부동산 억제책 속에 하루에 1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일까지 중국에서 파산한 부동산 개발 업체는 총 274개. 하루에 1개꼴로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 파산한다 라는 것이죠. 다만 이들의 대부분이 소형 부동산 개발 업체였는데 이제 대마인 헝다그룹이 여기에 끼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대마불사라는 건데 만약 대마인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아까도 자체 금융회사까지 같이 연관이 되었다고 그랬죠. 중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뒤흔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부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의 중요 축이에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중국 고속 경제 성장의 중요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흐름이 빨라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돈이 없을 때 부동산을 팔아서 이것을 메워가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에 돈이 뭉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만큼 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리면서 헝다를 포함한 부동산 업계들의 불어닥친 한파는 중국 경제에는 이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헝다 붕괴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최근 수년간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지난 6일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중국 투자를 확대한 것은 비극적인 실수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헝다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최근 266억 달러에 달하는 헝다의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채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달러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은 단지 중국 위안폐로 된 회사채라면 중국 정부가 이거를 막아줄 수 있지만 달러화로 된 채권이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전에 칭화윤희라는 그룹 아시죠? 칭화윤희도 인민폐로 만들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달러화로 기입된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속절없이 파산 신청이 들어갔고 그래서 중국의 은행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계 블랙록 그리고 스위스계 UBS 프랑스계의 아무니 등이 헝다의 달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헝다 채권 처리가 최소
마이너스 75%의 손실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땡 처리되는 채권이에요. 지금 완전히 파산이 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져요.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4분의 3 정도 일어나는 지금 이러한 손실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특히 이 지난 5월 말에 80센트 정도였던 헝다 달러채는 이달 들어서 28센트 수준까지 거의 한 70% 하락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현재 헝다그룹 상황에 대해서 정부 도움 없이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까지 덧붙였어요. 결국은 중국 정부가 나서야 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 인민폐를 이용해서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 채권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이투자증권도 15일 중국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 중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체의 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책도 한몫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업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기업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의 부채 관리가 문제보다는 지금 이 부채 관리도 이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부채 관리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죠.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책. 이것은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공동 부유를 통해서 인민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면서 이들이 힘들지 않게 공동적으로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억제책도 한몫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빅테크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등을 통해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서 구원이 나서기보다는 파산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헝다그룹 자체가 중국 정부가 일단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칭화유니처럼 파산을 일단 한번 시키고 법원에서 이 외국의 외환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일단은 유보시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헝다그룹의 문제는 단순히 헝다그룹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함께 같이 되는데 헝다그룹이 무너지면서 금융시스템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까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 부유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지금 몇몇 대기업의 총수들이 지금 다들 옷을 벗고 있는 입장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헝다그룹도 윗대가리를 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고가로 올라가지 않고 적정 수준의 유지를 시키면서 이 부동산을 유지하고 이것을 꿈을 꾸면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는 지금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진퇴양난의 지금 사건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파산에 이르기 전에 경기부양책으로 그쪽에 금융을 집어넣어서 산소호흡기를 댈 것이냐, 산소호흡기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